공군훈련소 군대괴담. 3주차 훈련에 막 접어들었을 때 그동안 많이 친해진 4명의 훈련병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더군다나 각자 서로의 신상에 안 좋은 일들이 생겼기에 모든 분노와 불만이 폭발할 듯 했던 거죠. 연인과의 불화, 가정의 몰락, 조교의 괴롭힘 등등 각자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보려 했지만 자신이 속한 이 군대라는 족쇄는 그 어떠한 것도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있도록 허락치 않았죠. 그러다가 나이가 제일 많은 동기가 제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 담 타자. 뭐? 타령하자고? 미쳤어? 퇴소한다고 하면 집으로 보내주는데 뭐하러 타령을 해? 야, 퇴소한다고 너 그렇게 안녕히 가십시오 하겠냐? 분명 뺑뺑이 굴리다가 잡아놓거나 아니면 보내도 곱게는 안 보낼 것 같은데. 우린 이미 집으로 갈 기회가 있는 1주차를 지나왔어. 내가 볼 땐 보내도 그냥 안 보낸다. 야, 아무리 그래도 타령은 좀... 야, 너 하기 싫으면 간도. 니들은 어때? 니들 안 가면 나 혼자라도 간다. 어차피 난 막장이야.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마지막으로 입대하자마자 날 차버린 개 앞에서 확 죽어버릴 거니까. 다들 말이 없었죠. 그러자 나이 많은 훈련병이 짜증을 내며 말합니다. 야, 관둬라 관둬. 나 혼자 갈 거니까 니들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발설했다간 그 새끼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릴 거니까. 나도 간다.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병원에 쓰러지셨는데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뭐 하는 짓인가 싶다. 나가서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이건 뭣도 할 수 없으니. 그래? 그럼 나도 갈게. 넌 어쩔래? 처음에 반대했던 그 훈련병은 불길한 느낌이었지만 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었답니다. 물론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주도해서 왕따를 시켰던 녀석이 지금 훈련소 조교로 와서 자신을 그렇게나 괴롭히는 것이 짜증이 났고요. 이젠 될 대로 되랍니다. 나도 갈게. 까짓 거 잡혀봐야 영창밖에 더 가겠냐? 언제 갈 건데? 그러자 타령을 제의했던 훈련병이 마치 생각해둔 게 있었다는 듯 이야기했죠. 오늘 밤 마침 부슬부슬 비도 내리고 밤이 되면 아주 깜깜해질 테니까 쇳불도 당김에 빼라잖아. 오늘? 야, 무슨 준비도 안 하고. 준비? 타령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시베리아 횡단이라도 하냐? 고작 훈련소 담 넘어 산 넘고 논두렁 지나서 진주 시내 터미널 찾아가면 되는걸? 그래? 그래, 오늘 밤 가자. 그렇게 해서 그 4명은 한밤중에 탈출을 계획하게 된 거죠. 미리 계획했던 대로 불침번의 순번을 바꿔가면서까지 준비를 했죠. 모두 꺼려하는 밤 12시 근무를 이틀 후 밤 첫 번째 근무와 바꾸자고 하니 고맙다는 소리까지. 타령을 계획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드디어 행동에 옮기기로 한 밤 12시. 4명의 훈련병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죠. 야심한 하늘은 달빛조차 떠있지 않고 가늘게 내리던 빗줄기는 어느덧 그쳐 축축한 공기가 다소 쌀쌀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들은 평소에 보아둔 사격장 쪽 뒷길을 택했죠. 초소도 드문드문 있고 가로등도 거의 없고 더군다나 사격장을 끼고 지나면 아주 낮은 지대의 시냇물이 부대 밖으로 흐르고 있기에 몸을 숨기면서 이동하기엔 더없이 좋은 곳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가봤던 곳이 그나마도 그쪽밖에 없었기에
기분 나쁠 정도로 음침한 곳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도리는 없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불빛과 인기척들을 피해 어느덧 사격장을 지나 시냇물이 흐르는 얕은 골짜기를 타고 걸어가던 도중 다시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대요. 비를 맞으며 훈련소 담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온몸을 나뭇가지에 긁히고 자갈을 잘못 밟아 발도 다쳐가면서 드디어 무사히 철조망 앞까지 갔답니다. 어렵게 철조망을 넘고 뒷산을 어느 정도 오르던 중 처음에 반대했던 그 훈련병이 그랬답니다. 야, 돌아가면 안 될까? 뭐? 여기까지 와서? 야, 난 못 가니까 가려면 너 혼자 가. 야, 너 자꾸 그럴 거면 그냥 돌아가. 괜히 와서 기운 빼고 있네. 난 못 가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 가라. 그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 미안해. 조심해서 가. 그렇게 해서 그 훈련병은 동기들과 헤어져 훈련소로 돌아가기 위해 산을 내려왔다네요. 산을 내려와 훈련소 담을 다시 넘어 길을 찾아가기도 그렇고 차라리 용기를 내서 자수한 뒤에 선처를 바라자라는 마음으로 논을 가로질러 가기 위해 산 옆에 논길을 가기 시작했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졸음은 쏟아지고 논길은 가도 끝이 없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지만 칠흑 같은 어둠은 계속 논두렁 길을 안내할 뿐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뒤쪽에서 인기척이 나길래 돌아보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자신과 함께 타령을 기도했던 나머지 동기 3명이 굳은 얼굴로 자신을 따라오더랍니다. 너무 반가웠지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분위기도 냉랭하고 그 3명도 서로 싸웠는지 서로들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오더랍니다. 이제 훈련소로 돌아가면 엄청난 기합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래도 더 큰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기분이 좋아진 이 훈련병은 피곤했지만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편에서 가로등 불빛이 보이더랍니다. 문제는 논을 가로질러 보인다는 것이었죠. 너무 피곤했기에 동기들에게 그랬다네요. 우리 그냥 논을 가로질러 갈까? 동기들은 여전히 삐져 있는지 대답이 없다더군요. 야, 나한테 화난 건 알겠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돌아가서 군생활이랑 열심히 하자. 분명히 상황은 더욱 좋아질 거야. 일단 피곤하니까 그냥 논을 가로질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는 동기들은 따라오겠거니 생각하고 논으로 내려갔답니다. 뒤를 보니 동기들도 역시 자신을 따라서 논으로 내려왔고 그렇게 논을 가로질러 그 가로등 불빛을 따라갔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로등을 아무리 따라가도 가까워지지 않고 허리까지 오는 논길을 벗어나기 위해 논두렁길을 찾아 올라가려 해도 그 논이 너무도 넓었다더군요. 가도 벼만 보이고 그렇게 한참을 갔는데 더욱 이상한 건 논에 있는 벼들이 누워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추수를 앞둔 모든 벼들이 짓밟혀서 사방으로 뭉개져 있었다더군요. 동기들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뒤따르고 몸은 더욱 피곤해져서 눈은 점점 감기고 결국 잠시 쉬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논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답니다. 하지만 다른 동기들은 계속 굳은 얼굴로 자신은 쳐다도 안 보고 서 있었고 그 훈련병도 그들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걸 포기하고 혼자 앉아서 쉬기로 했죠. 그러다 결국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그 훈련병은 논 한가운데에서 잠이 들고 만 거죠. 그렇게 잠들었다 동이틀 무렵 아침에 그 훈련병은 눈을 떴고
주변의 상황을 보고 너무도 놀랐다고 합니다. 자신의 동기들은 자기를 버리고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자신이 그토록 한참 동안 걸었던 그 노는 작은 넓이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신이 누워서 잠들었던 곳을 중심으로 벼들이 동그랗게 뭉개져 있었다고 하네요. 몇백 미터 논 밖의 건너편엔 훈련소 정문이 보였고 경계를 서는 초병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답니다. 그 훈련병은 서둘러 정문으로 가서 자수를 했고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네요. 논에서 있었던 일에 다소 충격을 받긴 했지만 자신이 피곤해서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동기들의 행방이 궁금해져서 헌병 중대장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헌병 중대장은 동기들은 아직 귀대하지 않았다는 말만 했다고 하네요. 결국 자수를 한 훈련병은 본인이 군생활을 이어가기로 했고 자수한 것이 선처가 되어 군 영창을 며칠간 가게 되었고 영창에서 나와 훈련소로 돌아갔을 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탈영했던 그 동기들이 발견되었는데 한 명은 산 절벽 아래 실족사한 채로 나머지 한 명은 뒷머리를 커다란 돌로 가격당한 상태에서 발견되었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은 결국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뒷이야기로는 혼자서 귀대를 결정한 훈련병과 헤어져 산을 넘어서 시내로 향하고자 했던 훈련병 중 한 명이 어두운 상태로 이동 중에 절벽으로 길을 잘못 들어 실족사하고 남은 두 명이서 겁에 질려 의견 일치를 못하고 서로 다투다가 발견되지 않은 한 명이 동기를 돌로 살해한 후 잠적한 사건으로 결론 내려졌답니다. 그럼 과연 귀대한 훈련병을 따라왔던 동기들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더군다나 동기들은 3명 다 따라왔었다고 합니다.